이번 시간에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이해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 사회사업이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 사회사업이란 나눔과 섬김의 사랑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교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교회 사회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사업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설을 갖추고 지역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곳을 바로 교회 사회사업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에 여러 형태들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동기화하고 훈련하고 봉사할 기회를 창출해서 제시해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 7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정신인 마인드와 물질과 시간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과 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조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사회의 협동적 공조와 실천을 확대하고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 집단의 사업을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중간 집단 사업의 과정은 바로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러한 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교회와의 관계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관계를 우린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교회다라고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복지는 대상자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지역사회에 연계된 개체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직을 바로 현대사회 조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체로서의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계하는 것과 함께 통합하고 또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을 2가지 측면을 제시한다면 효율성과 욕구,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 이 2가지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사회복지의 실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 실천도 지역 주민들의 문제와 더불어 통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실천의 해결 과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과제와 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공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술과 방법의 문제가 있다, 또는 재직자들의 낮은 호응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사회복지 실천이 부진한 이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초래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과 개인구원을 강조하고 믿음의 차원에서 수직적인 사랑만 강조하고 수평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하고 인간화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과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의 교회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 실천은 뒷전에 있고 오히려 교회 재력에 여유가 생기면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부분과 우선 큰 교회와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는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죠. 지역교회에서 볼 때는 지역사회 리더십과 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저장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결망의 구축과 교회 자원봉사를 볼 때는 교회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지역사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각 자원의 체계의 서비스를 조정해주고 통합하여 중복이나 누락과 같은 비효율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 체계에 대하여 전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운영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사회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교회 자원봉사를 볼 때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기관들이 궁극적인 과제가 뭘까요? 바로 삶의 질, quality of life라고 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었고,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볼 때는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교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 연결망을 통하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체계의 구축이 있는데, 한쪽에는 복지시설과 기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볼 때,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자원봉사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들은 그 지역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는 거기에 관계 형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역교회로서의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을 본다고 할 때 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회의 기능을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상호 관계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상호 기능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정체성 파악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조직 내에서의 교회의 기능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 협력을 통한 제한이 된다는 것은 교회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의 도출과 모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역사는 그 교회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목표, 회중의 크기와 지도력의 변화, 그리고 사건과 상황들, 이런 것들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교회의 전통은 크리스천의 사상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 고수된 신념품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로제는 교회들의 성격을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정체감을 수호해야 되겠고, 교회가 준행하는 침례, 성찬 등의 예식들을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과 의미들에 대하여 공동의 참여와 헌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통계적 현황은 그 교회의 정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며 결정하는 이 과정과 절차가 정체성을 분석하는 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들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내에서 교회의 기능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이고 경제적 그리고 시설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환경 가운데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고립과 격리를 벗어나 상호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결합과 연속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회화의 기여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이고 신체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결혼이나 장례나 출생, 성년 등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념하는 의식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한편 비복지적인 제도와 관습에 도전하는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 협력을 위한 제안에서는 외부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분과 변화가 있습니다. 적응이 가능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복지활동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태도는 교회의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관계는 두 주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관심과 가치관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시설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사업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독교 단체의 실천적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봉사 욕구의 부응입니다. 민간자원의 봉사 욕구를 지역사회의 결핍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회 봉사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업무의 분담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실태조사 업무나 상호 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교회가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자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의 욕구를 보다 충실히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지역사회와 자원의 연계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사업입니다. 개별 교회가 단독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러 개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연계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하여 교회 봉사를 실시할 때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기관자원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연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연계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으로서 공동모금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 그리고 잉여식품, 나눔은행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연계, 지역 독지가 개인과 연계 등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의식과 그리고 신학적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로서의 교회와 교회 사회사업 안에 한국교회는 사회복지 의식과 신학적 기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은 전도인데 바로 전파된 복음의 실천, 이것이 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봉사의 양면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전적 선교와 교회 사회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 바로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의 실천이라는 두 요소를 불가분리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도 함께 한 맥락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사회사업에 구조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사회사업은 교회라는 특수한 조직 하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첫 번째, 한국교회의 구조적 규모와 교회 사회사업입니다. 이것은 개교회 차원에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인적자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특별히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보면은 바로 교회 사회봉사 실천 모형을 모델 A, 모델 B, 모델 C로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객체로서의 지역 주민과 교회 사회사업을 볼 텐데요. 현재는 아동, 노인, 청소년 이것은 주류로 이루며 이외에 여성, 장애인 또는 교정복지시설, 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교회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의 종류를 보면 한국교회는 사회봉사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부방, 장학사업, 주부교실, 노인대학, 경로장치 등 경비가 적게 들고 시행하기에 수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사회봉사 대상과 교회 사회사업을 살펴보면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복지 욕구를 이해하는 준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회복지, 특히 교회 서비스의 성격은 보조적인 것, 보충적인 것, 대리적 서비스로 이미 지역사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복지체계와 가족, 공공, 민간 이런 기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사회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 교단 13개의 교단들이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전체 교회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봉사의 활발 전도를 얼마큼 활발하냐라는 정도를 볼 때 매우 활발하다 0.7%, 활발하다 27.1%, 저조하다 61.7%, 매우 저조하다 10.5%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견해를 볼 때는 전적이 동의한다 41.4%, 동의한다 56%, 반대한다 2.4%, 전적으로 반대한다 0.3%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 활동을 볼 때는 교단의 사회봉사 활동의 지도와 교육 훈련 정도를 볼 때 교단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5.2%, 적극적이다 42%, 소극적이다 44%, 매우 소극적이다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단의 선교 방향을 살펴볼 때 먼저 전도에 치중하고 있다 12.7%, 전도에 치중하는 편이다 37.4%, 반반이다 39.8%, 사회봉사에 치중하는 편이다 8.4%, 사회봉사에 치중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보면 매우 적극적이다 9%, 적극적이다 55.6%, 소극적이다 29.7%, 매우 소극적이다 5.6%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제기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복지에서 복지 책임을 증가시키려는 복지 실정 현실에서 교회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복지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회봉사가 교회의 주된 임무인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입장에서 제기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공공복지 자금을 위탁받아 교회 사회사업을 집행할 때 행정적 절차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자금을 위탁받아 복지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복지를 전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해 전문 사회복지사의 취업기회가 축소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 사회복지계와 교회 사회복지계와의 동반적인 관계 수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고 교회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교회로서 가야 할 방향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 조직과 연결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를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큰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요. 지역사회 교회와 추진 방향을 볼 때 첫 번째는 지역상담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 및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개방하고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의 연결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볼 때 다양한 집단들이 사용하도록 문을 개방하고 학문과 문화와 예술 행사 시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물적과 인적 자원을 후원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각종 공사 기반의 이사회와 자문기구, 위원회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수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지역 행사 시 교회 대표가 참석하고 소외된 자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바로 관과 민, 또 관과 민과 교회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과제요, 지역사회 교회로서의 추진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원 및 고찰을 살펴보면 교회 자원봉사의 사회적 참여와 교회 사회사업 실천 방안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현황에 따른 교회 봉사 의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은 복지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를 위한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구조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 조사와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조직과 연합하여 교회 자원봉사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자원봉사의 사회적 참여와 교회 사회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에서 볼 때 교회 재정의 1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사용하고 조직 단위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자를 결연시켜 이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책임봉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와 연합하여 지역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과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성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들의 요구를 발견하고 이를 대응해 나아갈 때 교회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조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시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은 교회가 섬기는 데는 영상인데요.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한번 함께 보고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Think different. Think different는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다르게 사고의 전환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만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비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 교회 사회복지라고 하는 또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Think different. 이것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영역과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을 두 영역을 놓고 보다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프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으로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영역과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두 개를 다 겸비할 때 우린 진정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참된 사회복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함께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론할 내용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